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괴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어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에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괴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워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어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사를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괴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워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의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괴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어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는 백절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괴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빛은 필연적으로 짙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괴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잦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괴강은 형충파해라고 하는 운의 충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늘의 제왕과 같지만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기운과 강하게 부딪힐 때 그 강력한 에너지가 폭주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괴강이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현모양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려는 괴강의 기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드세다는 말로 그들의 비범한 운명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결국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는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괴강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점은 이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나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업가, 정치가에게 괴강은 하늘이 내린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괴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팔자는 왜 이리 드셀까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잠든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강한 고집과 독선적인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처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차가운 물로 다스리듯 동적인 에너지와 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룰 때 괴강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내와 포용의 미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괴강살은 사나운 팔자가 아니라 비범한 리더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든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대한 별의 힘을 깨워 멋진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유독 찬란하게 빛나며 예부터 뱃사람의 길을 이끌어주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 안에 이 북두칠성의 기운, 즉 가장 으뜸가는 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 속 가장 강렬하고 신비로운 별, 괴강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흔히들 괴강살을 두고 팔자가 드세다, 혹은 미남미녀가 많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강살의 괴의 자는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강자는 바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괴강이란 별들 중의 으뜸, 즉 북두칠성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의 별. 이것이 바로 괴강의 본질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만 보아도 괴강살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의 사위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 천문과 깊이 연관된 신성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괴강을 가진 사람은 무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괴강살을 가진 사람 중에 유독 외모가 출중한 미남미녀가 많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는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괴강은 지지의 진토와 술토가 자리할 때 형성됩니다. 12개의 지지 동물 중에서도 용을 상징하는 진토와 개를 상징하는 술토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땅으로 꼽힙니다. 지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거대한 용의 기운을 품은 땅입니다. 반면 술은 한 해의 결실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끝에서 모든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충직한 개의 기운을 담은 땅입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진토는 천강, 즉 하늘의 관문이라 불렸고 술토는 하계, 땅의 관문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진토와 술토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소통하는 에너지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진토와 술토 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무토, 경금, 임수가 결합하여 임진, 임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이라는 6개의 기둥, 즉 6종류의 괴강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단단한 바위,
거친 바다, 용과 개의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고서에서는 일주에 괴강이 있으면 만인이 고개를 숙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리더십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괴강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한번 결심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